네, 안녕하십니까. 형소정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공소장 변경의 거의 끝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해보면, 1번,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거예요. 신청했을 때, 자, 법원은, 기억나세요? 법원은 첫째, 고지 의무. 피고인한테 알려줘야 돼요. 고지 의무. 자, 잠깐 뺄게요. 고지 의무, 그 다음에 허가 의무가 있죠. 법원은 고지 의무, 허가 의무가 있고, 이건 목적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재량으로 정지한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재량 정지한다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번, 어디까지냐면 2번, 절차하면서 2번,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법원에 공소장 변경 요구, 이거는 판례가 재량으로, 조문은 의무처럼 되어 있지만 판례가 재량으로 본다까지를 말씀드린 게 지난 시간에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오늘 할 부분은 어디냐면, 오늘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부분이냐면 이제 요걸 보면,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거 중에서 고지 의무, 보세요. 고지 의무, 그 다음에 재량으로 정지 하는 이유는 뭐냐? 요거는 피고인의 방어 준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피고인이 방어를 준비하도록 공소장에 신청이 들어오면 고지해줘야 되고, 또 고지한 다음에 재량으로 정지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허가는 동일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원 수업할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공소장 변경이 나오면 항상 키워드는 두 가지라는 거죠. 공소장 변경은 키워드가 두 가지인데, 첫째, 일단 변경을 허가하려면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 동일성. 전전 시간에 봤어요. 동일성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차가 인정되면 피고인의 방어 준비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 준비를 하도록 위해서 고지도 해주고 정지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심판의 대상을 그냥 네 맘대로 막 바꾸지 말고 변경 절차를 거쳐서 피고인한테 방어 준비를 충분히 하게 하도록 하고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소장 변경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시 앞으로 가야 됩니다. 교재 제가 547페이지입니다. 548페이지죠. 3번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입니다. 공소장 필요성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제가 한번 요거 공부했죠.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새로 쓸게.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얘기를 하면 글자들을 보자 필요성을 생각해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가급적 보장하려면 심판의 대상을 병행할 때는 변경 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이거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심판의 대상을 바꿀 때는 그냥 네 맘대로 북북 바꾸지 말고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서 바꾸라는 거죠.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바꾸라는 것이다. 요거 두 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판례로 바로 갈게요. 따라서 여러분들 잘 이게 요런 요지가 있으니, 여러 가지 요지가 있으니, 원칙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원칙인데, 지금 제가 말한 거를 좀 더 어렵게 쓴다면, 붙여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렵게 쓴다면, 공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도, 동일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사실이 본전 시정서에 대해 현실에 되지 않냐 하는 사실은 법원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시가 불이를 초래하는 점 없는 경우 아니면 법원이 임의로 다르게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는 거죠. 법원이 임의로 바꾸지 말고 고지도 해주고 정지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소장 변경을 거쳐라. 발음이 하다는 거죠. 임의로 다르게 인정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중요한 판례가 나와 있죠. 따라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두 개는 같은 얘기인데, 이 판례를 답안지 써야 돼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그러면 바꿔 인정해도, 그냥 바꿔서 인정해도 방어권한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없다. 그러면 굳이
공소장 변경,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라면, 이건 원칙이죠. 동일성 범위 내에서. 그래서 법원이 거치지 않고 다르게 인정하더라도 적법하다. 불고불리는 처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을 바꿨으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직권으로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동일성이 인정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게 있죠. 2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요약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굳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그 공소장 변경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게 공소장 필요성입니다. 다 됐습니다.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실질적 불이익.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 불이익은 형식적 불이익이에요, 실질적 불이익. 실질적 불이익이고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이런 실질적 불이익, 실질적이라는 것은 종합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기본적으로 동일성은 기본이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서 실질적 하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제가 누누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거지만 딸이 경찰 공부하는데 엄마가 이제 마중 나왔는데 딸이 왜 시커먼 남자라고 오는 거야? 그럼 물어보겠죠. 저 뭐야? 돼지 뭐야? 물어보니까 엄마 신경 쓰지 마. 그냥 스타디 멤버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딸의 소개는 스타디 멤버라고 써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약간 의심하긴 하지만 어쨌든 스타디 멤버라고 소개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학생이 그냥 온 김에 밥이나 먹고 가지. 그래서 이제 그 돼지를 데리고 들어가서 밥을 처음 먹이는 거야. 그럼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딸이 자꾸 반찬을 떼주고 있어요. 그 스타디 멤버한테 반찬을 떼주고 있죠. 이상해. 아니 지들이 알아서 먹으면 되지 또 반찬을 또 떼줘요. 그다음부터 그 다음에 엄마가 마트 갔다 오다 보니까 이 돼지 밥에서 뽀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서 보면 얘는 스타디 멤버야 실질적인 남자 친구죠. 실질적인 판단은 종합해서 해야 돼요. 종합해서 소개만 판단이 아니라 종합해서 판단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경찰 여학생인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더니 자기는 이 말이 제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랑 뽀뽀하는데 2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왜들 그래? 2년이 넘었대. 근데 가끔 스타디 멤버하고는 뽀뽀를 한대. 뭔 개소리야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많이 바랬구나. 그 기준으로 하면 제 설명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옛날 꼰대 기준, 정말 옛날 보수형 기준으로 말하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표현 그냥 읽으시면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기본이죠. 원칙 1번.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1번.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요거죠. 공소장 변경 절차 직권으로 공소장에서 다른 사실을 정할 수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원칙이요.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똑같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친고죄건 반의사벌죄건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주어져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친고죄나 반의사벌죄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할 수 있냐.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친고죄 이거는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고 결국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친고죄나 반의사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냐 안 하냐의 문제잖아요. 요거는 친고죄나 요거는 피해자의 문제죠. 피해자의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 판례를 반드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판례를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친고죄냐 비친고죄냐 중요한 게 아니고 방어권 행사에 실제로 불이익을 주느냐 이걸 잘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판례도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 판례 이번에는 요거는 나중에 제가 추가실 인정까지 말씀드리고 할게요. 됐습니다. 요건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 쓸게 쓰고 안 그러면 빼먹을 테니까 축소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검사의 선택 써만 놓으세요. 축소사실 여러 개인 경우 제가 요거 축소사실 말씀드리고 여러 개인 경우는 검사의 선택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쭉
판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찍어드리면 한번 보시면 돼요. 이미 우리 알고 있는 거 다 정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기야. 잘못 쓴 거야. 오기. 오기는 정정하면 되는 거죠. 오기는 정정하는 거지. 정정하는 거야. 오기는 여러분 오기는 변경이 아니라 정정이라고 해요. 정정. 정정. 여러분 제가 옛날에 피고인의 표시정정에서 했는데 정정. 잘못된 걸 바꾸는 거는 잘못된 걸 고치는 거지 새로운 사실로 변경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대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자 요하지 않고요.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허가도 필요 없어요.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 판례 잠수 이거 빼버리시고 이 판례는 앞에 요건 앞에서 중간에 요것만 빼고 요 판례는 요것만 빼고 이 판례 이거죠. 범행에서 오기 잘못 쓴 것은 그냥 바로잡아 인정, 정정, 직권으로 정정하면 되는 거죠. 정정하면 됩니다. 변경 절차 거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허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정정하면 돼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기 됐고요. 됐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게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 차고기재. 오기가 아니고 오기가 아니면 뭐 어려울 거 없지 않습니까? 오기가 아니라 차고기재. 오기가 아니라 변경이다. 그럼 당연히 변경이 필요한 거죠. 더구나 실질적인 불이익을 염려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변경이 필요한 거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오기는 저희가 정정하면 되는데 오기를 넘어서는 거고 변경이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려면 정도로 바꾸는 거라면 공소장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안 보셔도 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은요. 수단과 방법은 원칙은요. 이게 수단과 방법이 변경되면 좀 써볼게. 수단과 방법이 변경되면 구성 요건이 변경됩니다. 수단과 방법이 구성 요건이 변경이 돼요. 원칙적으로 수단과 방법이 변경되면 구성 요건이 변경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폭행에서 폭행인데 맥주병으로 까면 특수 폭행이 되는 거죠. 그냥 주먹으로 때리면 단순 폭행인데 맥주병으로 까면 특수 폭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이 바뀌면 뭐가 되는 거죠? 구성 요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소장 명령이 있어야 돼요. 방어의 불이익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불이익,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체크할 게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요게 바뀌면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건 체크할게요. 그러나 약간 바뀌었을 때, 약간 다른 경우는 뭐 그냥 약간 다르면 방어권에 영향 안 주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됐고, 그러면 요거 보이세요? 매매 계약을 요 1번은 봐야 되겠네. 요 1번은 좀 조심하시고요. 토지 소유자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 악정할 필요 없어요. 없는데 의사로부터 법무를 분양받아 개업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분양 계약. 여러분 매매 계약, 분양 계약 이거 이제 기망행위에 그러니까 사기는 사기인데 기망행위에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죠. 기망행위에 방금 우리 미쳤죠? 기망행위에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바뀐 거죠. 따라서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걸 인정하면 유죄로 인정하면 위법하다. 기망행위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공소장을 변경해야 된다는 거죠. 이 판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되시죠? 나머지 옛날 판례 2번, 3번 옛날 판례니까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망행위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4번은 그냥 여러분 별표까지 칠 필요 없는데 그냥 알아만 둘게요. 알아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똑같은 특수폭행이라 하더라도 흉기휴대하고 다중이력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흉기휴대인지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는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볼 필요 없고 4번은 요거 그냥 가볍게 체크하시고요. 5번 볼 필요 없고 6번인데 6번은 여러분 6번은 요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과실은요. 과실은 그 과실의 내용에 따라 변경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실인데 과실은 그런데 주의 의무에 따라 주의 의무 1 이렇게 해서 주의 의무 1 요거는 근데 뭐 전방 주의 의무 그 다음에 주의 의무 2 뭐 과속 금지 운전할 때
이거 두 개는 전혀 별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과실이 하더라도 주의음에 따라 과실은 다 별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 공소장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실에서 저 과실을 바꿀 때, 이 과실을 변경할 때는 이때는 이렇게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살피고 횡단보도에서 일단 약간 운전할 때 횡단보도 약간 멈춰야 돼요. 멈춰서 지나가는 사람 민낯을 검토해 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속도 위반 두 개. 이거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꿀 때는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잠깐 정차하지 않았다라는 거 하고 횡단보도를 그냥 빠른 속도 지나갔다. 이거 두 개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을 변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경하지 않으면 밟지 않으면 현실적 신변이 될 수 없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에 따라 다른 죄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야, 이거는 이제 스타킹 스카프 사건으로 유명한 사건인데요. 스타킹 스카프 사건인데 이것만 좀 읽으면 스타킹 스카프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수단의 변경이라도 여러분 이건 여기다 쓸게. 요거는 살인죄잖아요. 살인죄는 기만은 살인죄에서 살해 방법, 살해 도구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해 도구의 변경은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밥 먹다가 뭐 이 새끼 하면서 여러분 막 나이프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흥분하다 보면 나이프가 아니라 포크로 찔러 죽일 수 있어요. 좀 더 아프겠지. 나이프로 찔러니까 근데 그게 검사가 처음에 나이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포크야. 그런 정도로 바꿀 때는 공소장 변경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면 이거는 도구니까. 그러면 사기죄는 기망이가 정말 중요한 구조적 건소지만 살인 도구 중요한 게 그래서 얘가 스카프로 목을 졸라 죽였는지 양말이 언제 늘었을 때 길이가 70cm 충분히 목을 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양말이 70cm 목을 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스카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양말로 목을 졸라 죽인 거죠. 그러면 양말로 목을 졸라 죽였으면 냄새가 나니까 더 좀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죄의 도구는 중요하지 않다. 저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피고 방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또 동일성의 범위에 속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쓸게 공소장 변경 불필요. 공소장 변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세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객체의 변경, 여러분 범죄 객체 변경은 기본적으로 객체에 따라 결과범에서 객체도 마찬가지 객체도 구성 요건을 바꿉니다. 구성 요건을 변경시키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뭐 우선 그냥 들어도 제가 여러분 볼펜 한 자루 훔친 거하고 똑같이 훔쳤지만 여러분의 볼펜 한 자루 훔친 거하고 여러분의 아이패드를 훔친 거는 완전 차원이 다르죠. 그걸 똑같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돼요. 객체를 바뀌었을 땐. 근데 그럼 요거밖에 피고인 시인에서 뭐 그전에 사자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때 예컨대 피해자만 달라질 때 이건 볼 필요 없네. 객체는 똑같으니까 의미 없는 거고 그다음에 객체 가운데 일부만을 인정할 때 여기다가 축소 사실의 인정 바로 나올 거야. 축소 사실의 인정일 때는 보장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축소 인정할 때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그럼 객체, 내가 뇌물을 받은 알선수재인데 금품을 받았는지 이거 좀 외워줘야 되겠습니다. 알선수재는 여러분 형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사적 뇌물죄죠.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주는 거야. 사적 뇌물죄인데 공무원은 아니지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주는 게 알선수재죄죠. 근데 금품을 수수했다는 거야. 돈을 받은 거야. 아니다. 금융상의 편의만 제공받았다.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객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금융상 편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공소장 실질 방어에 대해서 불이익을 초래하죠.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이 필요합니다.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금품하고 금융상 편의는 다르다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요 3번은 제가 축소사실, 3번은 여기다 쓸게. 축소사실 X. 축소사실이 아닌 경우. 축소사실이 아닌 경우라고 좀 표시하시고, 축소사실이 아닌 경우라고. 제가 나중에 표시해 드릴게요. 아닌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쓰시면 돼요. 3번 옆에다가는 1번, 2번은 같은 거고요. 3번은 축소사실이 아닌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4번은 볼 필요 없고요. 4번은 볼 필요 없고.
한번 붙여줄게요. 요건데, 요건 예외적인 판례인데, 요건 좀 밑줄만 칠까요? 거기 보면, 공사실과 달리, 의뢰 상속인들을 피해자로 인정할 때, 피고인의 방어 방법이 외우지 마세요. 달라지면 당연히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됩니다. 공소장 변경을 해야 돼요.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원심대로 판단해야 돼요. 공소가 증인으로 판단해야 되지, 직권으로 변경하면 됩니까? 안 되면 직권으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원래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됐나요? 오케이.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이제 사실은 좀 문제인데, 아까, 요거 옆에서 한번 요거 지우고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뇌물죄나 배임수재죄, 안선수재, 배임수재죄에서는, 뇌물죄나 배임수재죄에서는, 저는 금품을 받았는지, 금융상의 이익을 받았는지가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이거는 방어권의 영향이다. 방어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할 게 하나는 비교할 건데, 사기는 안 그래요. 이거랑 비교할게. 사기는 이게 사기를 쳐서 재물을 편취했는지 아니면 이익을 편취했는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죄에서 재물 편취든 이익 편취든 이거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는 거죠. 동일성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만큼 사기죄. 그러니까 두 개 다르다는 거, 요거를 정리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고요. 됐고, 피해자 달라지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타 사항인데, 단순한 상해 정도의 차이죠. 여러분, 상해 정도의 차이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싸워서 제가 만약 여러분 이제 얼굴에 얼마나 어퍼커트를 쳐가지고 얼굴이 찢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집에쯤 가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젊으니까요. 힐링 팩터가 많아가지고 울버린처럼 이미 붙어 있다고, 가는 동안에 막 붙는다고 우리. 저는 붙기는커녕 점점 벌어지죠.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잘 붙질 않아요. 점점 벌어지는 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상해 정도의 차이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공소제기 할 때는 한 석 달이면 날 줄 알았어. 제가요. 찢었는데 검사는 자기 생각만 하고, 젊은 검사가 자기 생각만 하고 한 뭐 석 달이면 붙겠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막 6개월, 7개월, 막 1년 내내 붙어 있는 거야. 단순한 상해 정도의 차이.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의 중요한 차이.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잡아가지고 이 창밖으로 던졌어요.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제가 7층 죽었는데, 제가 죽는 경우는 다양해요. 물론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죽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떨어져서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이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면 나 이런 놈한테 죽다니 이래서 우라통이 있어갖고 화병으로 죽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역시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인과관계 중요한 차이. 느낌 오세요? 그 다음에 뇌물은 누가 주고 누가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뇌물 전달자가 다른 경우. 뇌물 전달. 아니, 한전 택배로 보내는 뭐 우체국 택배든지 뭐든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뇌물 전달자가 전부 다 중요한 사실이 아니니까 이런 정보를 바꾸는 거 가지고는 공소장 해명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됐죠? 이 세 개만 보시면 되고, 위증죄는 볼 필요 없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형법, 약간 요거 1번이야. 상해 정도의 차이. 상해 정도의 차이. 볼 필요 없다는 거야. 상해 차이. 인과관계의 차이. 이런 건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해 정도의 차이. 인과관계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 요거 넘어가기 전에 볼게요. 횡령죄는 자기 점유, 타인 소유의 물건인데, 이 타인 소유의 물건이 내 점유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신뢰관계한 위탁이 있어서 온 거예요. 신뢰관계한 위탁이 있어서 온 건데, 위탁을 배신한 거기 때문에 횡령죄에서 이 소유자의 보관제의 지위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유자 보관제의 지위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꿀 때는 공소장을 해야 됩니다. 1번, 2번 다른 거죠. 이걸 비교할게요. 이건 사소한 사실, 이건 중요한 사실. 이렇게 페이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되시죠? 전달자 됐고요. 전달자. 위증이 중요하지, 전제사실 중요하지, 위증이 아니지 전제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이것도 공범인데 누구 중에 하나, 일단 병렬 필요 없죠. 공범이지만 누구 중에 하나. 그래서 일종의 촉사실. 5번 옆에다가 일종의, 5번 옆에다가
일종의 축소사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표시만 위등주의 선진사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사실이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은 공소시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 이런 것들은 횡령죄의 불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구성 요건이 달라지는 경우를 다음 시간에 이제 하고 살펴보시겠습니다. 아시겠죠? 달라지는 경우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